소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비자문제 이런 등등까지 장관님께서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원 프로그램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하나의 한시적인 그러한 하나의 시범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먼저 받아서 그런 걸 이제 실험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또 특별히 지역 같은 경우는 왜 그 감시 구조가 안 되냐면 기초보험부터 단체장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 라인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혀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장, 그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전부가 한 민주당이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도요. 전라도 전주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 부채도 아무도 일반 시민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아예 오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에서 질문을 좀 받아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정치적 균형을 조금이라도 견제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석을 얻겠다. 그래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그 균형을 일으키겠다는 거고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양쪽의 지역민들을 100% 존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남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렇게 전석 석권은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긴장하는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석 석권이 되죠. 그 긴장감이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본성상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이 정치인의 정치적인 긴장감과 떨어질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지역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무게감 있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라는 점으로 한번 용려를 짓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소멸이 굉장히 큰 키워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전라북도 익산에 자리를 잡게 된 지 10년 차가 됐습니다. 예, 고향은 대구입니다. 익산에서 10년 차 자리를 잡았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청년 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아쉬운 저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꼭 바라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부부들의 난임 문제 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또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같이 이제 자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청년 부부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녀를 출산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산정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베이직한 검사는 무료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심도 있는 남자의 정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심도 있는 부분의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전달을 하고 오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바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분들에서 얘기 들어보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을 담고 있는 제도제도가 있어요. 의료보험을. 그러면 사실 의사라는 아주 고급 서비스를 이거는 그 서비스가 완전 공공재는 아니죠. 공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런데 그거 서비스를 받는데 그걸 상당히 모든 사람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철학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일부만은 그런 점은 글쎄 왜 이걸 이 제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인구 문제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재원이 굉장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많은데
저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을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이미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큰 틀에서 10여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공약을 냈는데 저희는 이 공약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말로만 던져놓고 무슨 뭐 다 해가지고 뭐 1년에 30조씩 매달 아니 그거는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원으로 뒷받침돼서 실제로 되면은 될 것들만 좀 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총선에 이기더라도 3년을 더 집거는 거지. 이런지는.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저희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걸 진짜 지켜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을 승리하면 핑계댈 게 없어요. 아니 표를 몰아주셨는데다가 집권한 여당으로 행정부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약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것만 합니다. 그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그 차이를 저희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4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국민들 생활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바뀔 수 있으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바뀌는 혁명적 변화는 많을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의 격이 올라가고 나라의 어떤 나라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저희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교통 문제 그리고 그 철도를 지하화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사실 이 구획을 나누고 양쪽을 차별하는 것을 없애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점점 더 가면서 우리가 총선에서의 이 지정되기를 과속되면서 정책들이 좀 허황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거를 하기 전에 총선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전후에서 뭔가 달라지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나눔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봤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관계사 이제 이동을 하셔야 돼가지고 사실 직원 주셔도 됩니다. 더 많은데 한두 분이라도 더 하셔도 한 분이 저기 주셨겠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그 거의 1시간 가까이 왕지학을 해주셨는데 첫 멘트가 사과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오늘 그 지인이 와달라고 해서 지금 왔던 자리여서 사전 정보나 위원장님에 대한 정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임팩트 있었던 거는 국민들 자체가 그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가 조금 더 어떤 다원화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만큼의 그 전문성을 다 갖출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오히려 지금보다 현역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250명을 줄일 거면은 만약에 이게 큰 승리 하신다면 250명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장관령이나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게 입법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그 비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비례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없앤다는 취지도 상당히 네. 근데 그럼 반대로 전주에서도 시도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민주당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사실 저는 전주 사람으로서 민주당 지지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여친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제 시도원들이 다 만약에 비례가 없다면은 한쪽 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도요? 시도 비례를 말씀하시죠? 네. 예.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례를 줄여버린다면은 전라북도에서도 시도원들의 그 비례가 상대로 줄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제가 다시 한번 오는 길에 좀
시민들이 많이 와주시고 전에 제가 광주에 오면서 한국분 많이 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거든요. 다름 아닌 광주와 순천하고 전주에 왔는데 시민들이 막 모이셔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건 안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제 마음은 아니 저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호남에서 근데 우리를 봐주시러 오셨다. 아니 저는 사진이 아니라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 사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임팩트 있었다고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또 자기 귀한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250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늘려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국회를 봤던 경험이나 지금은 오히려 줄이는 실험을 할 때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한 어떤 폐해라든가 오히려 그게 더 많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국회의 모든 전문성, 세상의 전문성 그걸 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너무 아는 척을 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고용하고 제가 250명을 줄인다고 했을 때 말할 때 보좌진의 수를 줄인다. 그런 식의 대안을 얘기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문성 있는 보좌진을 모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비를 국회의원을 전 국민의 중위소득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도를 낮추고 그러면 보좌진 중에서는 의원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분도 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 집단 그렇지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춘 사람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비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국회 의원들의 정치개혁 중에서 제일 좀 약간 반발이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세비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중간 소득 수준으로 정하자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뭐냐면 아니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국회에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런 사람은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상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위를 주겠다는 거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 정도로는 그 정도로 살고 그 정도로 생활하고 그 정도로 받으면서 올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돈이 작아서 못 오겠다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 그렇다면 그 전문성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례의 문제는 굉장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례라는 말씀이 어떤 사실 지역에서 비례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례라는 건 지역구에서 통해서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 소수자, 어떤 그런 분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성적 고려로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놓기에는 너무 한 번 4년 하고 그만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에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 지역구를 찾아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합리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저는 선순환을 하기 위한 몇 가지를 끊어주는 방식으로 이 세비를 낮추는 것 그리고 250만 원 줄이는 것 등등을 같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완벽한 답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저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국민들께서도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로직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론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시고 오셨어요? 누군지는 아는데 한 정책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고 왔습니다. 다 모르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일어날 시간이 돼가지고 어디 참가하셨어요? 참가자는 아닌데요. 이제 질문 기자? 아니요. 저도 이제 옆에 계신 친구랑 이제 지방선거 출마했던 충분히 출마자였습니다. 자격이 충분하죠. 네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처음 2달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달 반. 네, 2달 반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출마할 때 국민의힘 당적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가 7년을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에 7년을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제가 국민의힘으로
이 험지에서 출마를 하게 됐냐면 호남에 전남, 전북, 광주를 다 합쳐서 지방선거 의석수가 7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의힘 이제 보수정당 경선 사례가 32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내가 민주당에 평생을 부모님부터 세뇌 교육을 당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이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인구가 소멸되고 정말 이게 나부터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원님도 계시고 친구분도 계시고 저희 이제 선배님도 계시고 국민의힘에 정말 독립운동처럼 힘써서 이제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정말 이제 험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매일매일 울었고요. 선거 기간 동안 제 얼굴이 박힌 얼굴 사진이 박혀 있는 명함을 보는 눈앞에서 얼굴을 찢어버리고 던지고 침뱉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27살 청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현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좀 애써서 싸워보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 곳이 이 호남입니다. 그런데 선거라 하면은 이 한 번 나가본 사람이 두 번째 나갔을 때 승산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또 도전을 했을 때 그렇죠.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님 3번 만에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스펙이 있으시고 정말 그런 따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부모를 잘 만나지 않는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10원도 이제 증여받지 않고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100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3명 뽑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2명을 이겼지만 소속과 정의당 후보에게 밀려서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는데 호남에서는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당 차원에서 뭔가 조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선거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한 번 더 이제 출마를 시킨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 험지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2번이고 3번이고 도전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 체계화를 해서 한번 나갔는데 아쉽게 떨어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 출마가 처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았고 그냥 아쉽게 떨어졌구나 끝 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서시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젊은 피가 수혈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도.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정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도전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표 차이로 떨어져서 주변에서 다음에 나오면 다 될 거야라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리스크를 제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앙당 차원에서 험지에 재출마를 하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좀 밀어주고 키워주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한 명이라도 나와야 좀 우리 지역구에 도전하는 친구들 한 번 떨어지더라도 2번, 3번 도전해서 이 송천 원님 같은 사례가 또 2번, 3번 나오면 호남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무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성함이 최용건이라고. 최용건이라고. 최용건 계속 정치하십시오. 두렵습니다. 네. 그래도 보통 용기가 겁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용기가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영권 선생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주시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공적인 어떤 이 가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최 선생님 그게 있어 보이시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잘 들었습니다.
호남에서 현재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제가 지금 있어요. 최영건도 그렇고 우리 신동훈도 제가 출마를 해서 다음 단계까지 모델 미안한데 사실 저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2달 반일 때 처음에 저는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반대를 해요. 저한테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를 근데 보냈어요. 2달 반이 지난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나는 여의도 문법이었구나. 역시 5천만의 문법으로 새로운 정치의 무대를 만들어낸 2달 반의 역사는 우리 정치 역사의 굉장한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10년 갖고 지금 10년을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 친구들 후배들 버팀목이 좀 돼주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아마 극단의 양극단이 좀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보고요. 가장 낙후된 전북을 살려내는 것이 국민 통합의 또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5천만에 대한 문법을 그대로 살려나간다면 이제 국민 통합의 또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꼭 이번에 호남에서 당선자가 나와야 그런 국민 통합도 우리 당의 어떤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2달 반의 성공을 저는 고속 같은 분이라서 참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5천만 문구를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 경제에 와서 좀 날 밝을 때 있다가 저녁이 됐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사실 우리 아까 최영건 후보가 한 얘기를 2년 전에 제가 도지사 선거 끝나고 중앙당에 보고를 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